영어 공부법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세팅을 좀 하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 영어 공부법은 내가 저절로 기억하는 영어 공부법이라고 해서 카토 나오시라는 일본 친구가 책을 썼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카토 나오시 이분은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대인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일본에서 학원을 차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1장 유대인이 언어 습득의 탁월한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어도 일본어도 유창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후에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어가 여러 언어를 해요. 영어도 하고 이디어도 하고 또 자기가 퍼져 살고 있는 나라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습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어째서 유대인은 유달리 똑똑한가? 그들은 쫓겨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책을 어디에다가 도서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기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영리해졌다고 하네요. 5,00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성서와 탈무드 같은 게 있고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적어 있는 책이죠. 재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 교육만은 아무도 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얻은 거예요. 막 쫓겨나고 학대받고 독일에서도 힘들게 살고 이랬는데 그때 재물은 빼앗겨도 교육된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그런 지혜를 얻어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영어 공부의 열쇠는 기억한 영어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기억의 민족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는 몸을 움직이면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야말로 영어 공부의 왕도를 찾는 힌트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읽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몸을 움직이면은 뇌가 깨어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반복해서 또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을 쓴다고 해요. 기억의 민족은 반복 연습으로 지혜를 형성한다. 사실 유대인의 공부법에는 기억력을 높이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철저하게 소리내어 읽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공부란 반복해서 낭독하고 반복해서 베껴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100번 반복하는 것과 101번 반복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유대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반복을 중시한다. 한 번이라도 더 알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하여 이해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따라서 소리내어 공부하고 외울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그들 민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산만하게 공부해야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을 흔드는 것은 전신운동과 공부를 함께함으로써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리듬감 있게 몸을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과 사고력 그리고 기억력이 높아진다. 유대인은 2000년 전부터 전신운동이 사고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유대교 경전 공부뿐만 아니라 어학 공부에도 응용해 왔다. 몸을 흔드는 것으로 똑똑한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뜻밖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네요. 몸을 흔들면은 전신 운동이 되고 뇌를 활성화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돼서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집중력, 사고력 그리고 기억력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할 때 산만하게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해보는 게 좋대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공부하면 효과가 2배가 된다. 서로 공부한 후에 서로 그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유대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알고 진짜 이해했는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해가 안 됐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줌으로써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공부법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 영어 공부가 즐겁다. 두 번째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한다. 세 번째로 거침없이 영어를 사용한다. 이런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하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요. 반복해서. 세 번째는 거침없이 영어를 사용한대요.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도 말을 전혀 못하는 학생의 공부 방법을 보면 여러 교재를 사서 체크만 할 뿐 영어를 실제로 소리내어 연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려면 역시 입 밖에 내어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대요. 유대인들은 경제 노열 때도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외운다고 하잖아요.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장이 유대인이 언어 습득에 탁월한 비결을 지금까지 보았고요. 2장은 유대인 영어 공부법 5가지 기초가 있네요. 유대인 영어 공부법의 정수를 담은 5가지 사고방식. 외우기 위해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고 합니다. 외우기 위해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5가지 사고방식은 하나, 일단 가슴 뛰는 것부터 시작한다. 공부 시작할 때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 등 리듬을 타며 공부한다. 리듬을 타며 공부를 한대요. 세 번째,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공부한다. 네 번째, 중얼거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5번째, 반복 연습이나 복습을 곧바로 한다고 합니다. 이상 5가지 유대인의 어학 공부를 뒷받침하는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거 하나씩 볼게요. 기초 하나. 일단 가슴 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영어를 배울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라고 하네요. 지루하게 하면 안 된대요. 자신의 영어 수준에 얽매이지 마라. 영어도 마찬가지다. 유대교에서는 경전 탈무드를 공부할 때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권한대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면서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건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학습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시작하라고 해요. 공부할 때도. 중얼거리며 표현 자체를 음미하라. 처음부터 어려운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금세 좌절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 유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언뜻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선 지금까지 해온 간단한 내용, 기초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는 편이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유대인들이 입을 모은다.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즐기는 것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즐겁게. 처음에는 온통 모르는 단어라서 자꾸 막혔지만 절대 사전을 찾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음미했지요. 공부할 때 음미를 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를 읽을 때 처음에는 온통 모르는 단어여서 자꾸 막혔지만 절대 사전을 찾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영어 표현을 음미를 했다고 해요. 의미를 뚜렷하게 몰라도 표현 자체를 음미하며 즐기면서 영어를 접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흥미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영어 구어 표현도 마찬가지다. 해외 영화나 드라마로 영어 표현을 익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는 영어 전문가도 똑같이 언급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막 찾아서 외우지 말고 그냥 전체를 원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했고 히브리어도 읽었거든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온통 모르는 단어였지만 자꾸 막혔지만 절대 사전을 찾지 않고 중얼거리면서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음미했다고 합니다. 음미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전을 찾아보고 막
나무나라 말처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소리를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표현을 즐겼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 등 리듬을 타며 공부한다. 몸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정해진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면 더 좋다고 해요. 내가 추천하는 것은 리듬 운동이다. 리듬 운동이란 워킹, 가벼운 조깅, 요가, 댄스, 태권도, 자전거 타기 등 일정한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리듬 운동은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고가 한층 명료하게 정리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20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겨나 마음이 안정된다는 점도 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외우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라고 하네요. 몸을 움직여 공부를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정신 상태도 안정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즐거워지며 공부 효과가 좋아진다. 즉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안정된 상태여야 함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까지 정돈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초 세 번째,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공부한다. 중얼거리기가 뇌의 기억을 깊게 한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에 깊게 새겨지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방해를 발견은 자신의 목소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소리내어서 외국어를 사용하면 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실제로 유대인은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내어 그리고 음을 붙여 노래하던 문장을 읽어서 외운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써서 영어 공부도 한다고 하네요. 기초 네 번째, 중얼거릴 수 있는 최고 환경을 조성한다. 딴 생각이 들 때는 공부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집중력의 한계에 도전해본다. 유대인이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지속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얼마큼 자기가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만큼 공부하고 쉬고 또 효과가 있을 때 더 공부한다고 하네요. 영어를 익히는 환경을 기분에 따라 선택한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장소에서만 공부할 수 있다는 유대인 속담이 있대요. 도서관처럼 조용한 데 말고 자기는 시끄러운 곳이 좋으면 시끄러운 데서 하고 자신의 환경을 자기가 형성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반복 연습이나 복습을 곧바로 한다. 곧바로 반복한다. 즉시 복습한다가 영어 정착의 열쇠라고 했네요. 공부를 하루 걸으면 잃어버리는 것을 되돌리는데 이틀이 걸린다. 는 유대 격언이 있듯 유대인은 배운 것을 곧바로 반복 연습하고 복습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긴다. 복습에 관한 격언만 해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를 바로 끝나자마자 복습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또 그 내용을 보면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멈추어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본다. 배우고 나서 복습하지 않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복습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마다 이 경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딸 수가 없다. 말하고 있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복습해야 된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이해한 내용을 무엇이고, 이해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장은 끝났어요. 유대인 영어 공부법의 정수를 담은 5가지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일단 가슴 뛰는 것부터 시작한다. 재미있는 거 시작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 등 리듬을 타며 공부한다. 세 번째,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공부한다. 네 번째, 중얼거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한다.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찾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반복 연습이나 복습을 곧바로 한다. 이게 언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3장, 유대인 어휘력 향상 공부법.
배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잊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단어를 오래 기억에 남기는 방법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 단어를 외우는 수단부터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단어를 외웠냐 이런 얘기네요. 처음 단어와 만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단어를 만날 때 그냥 무작정 외우지 않고 한 단어 만났을 때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지금 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만 수록되어 있는 단어장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익숙하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 자신에게 익숙한지 아닌지의 기준, 그것은 단어장의 내용과 공부 방법, 표지 디자인을 보고 두근거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두근거린다면 그 단어장 하나를 철저하게 마스터해야 한다. 즉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단어를 접해야 한대. 그러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단어를 접해야 된대요. 두근거림이 없는 단어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시판하는 단어장이나 스스로 정리한 단어 리스트를 몇 번씩 소리내어 반복 학습한다. 그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한다.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수거이거나 예문이 노트에 적혀 있다면 소리내어 읽기의 효과가 더 크다. 내가 아는 어느 유대인은 단어를 음절별로 끊어서 읽었다. 나도 어려운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한다. 음절이란 모음을 중심으로 한 소리의 덩어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라는 단어는 슈퍼마켓 이렇게 사음들로 되어 있으니까 슈퍼마켓이라고 음절별을 정확하게 읽어서 철자와 발음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반복해서 쓰지 않고도 철자와 발음의 규칙성을 외울 수 있다. 연습장의 단어를 몇 번 쓰고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기를 반복하는 편이 효과가 좋고 기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스피킹이나 리스닝 능력도 향상된다. 물론 중얼거리기에 몸 흔들기를 추가하면 더할 나위 없다. 그렇게 하면 뇌에 더 강하게 기억될 수 있다. 슈퍼마켓 이렇게 음절별로 단어를 외우라고 하고요. 또 단어를 볼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단어를 접해야 된다. 슈퍼마켓 너무 두근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래요. 번역하는 습관을 버리고 영어를 중얼거린다. 번역하지 말고 중얼거리라고 합니다. 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다 큰 어른이 푹 빠져서 몇 번이나 연속해서 보았을 만큼 알기 쉽고 재미있다. 어린이용 방송임에도 나도 모르게 함께 리듬을 타며 노래하고 화면을 향해 영어로 외치고 있었다. 캔디 캔 두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송은 전부 영어로 진행하는데 유대인의 공부법을 도입한 구성이며 유대인식 영단어 암기에 맞춘 교재다. 하나 단어나 대사를 외울 때 감정을 담아서 큰 소리로 제스처를 취하며 반복하기도 하고 영상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기도 하므로 배운 표현이 강렬하게 머리에 남는다고 해요. 슈퍼마켓 Let's go to supermarket 이렇게 해서 단어를 즐겁게 외운다고 합니다. 영어 사전은 일러스트판이 좋다. 영어 사전을 쓸 때는 단어가 나오고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단어장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Picture Dictionary라고 되어 있는 것을 써서 암기하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미지가 떠오르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단어의 유사어를 중얼거리며 어휘력을 늘린다. 유사어를 중얼거리면서 단어를 늘리라고 하네요. 토익 500에서 800점 영어 학습 중급자에게는 영영사전을 사용하도록 권한다. 영어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려면 하나의 단어를 다른 간단한 영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영사전을 사용하면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대신 영영사전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몸을 흔들면서 예문도 두세 번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휘력이 높아져서 틀림없이 영어내로 전환할 것이다. 영어내로 전환하면서 단어도 공부하라고 하네요. 단어는 파트로 분해해서 중얼거린다. 접두어나 어근, 전미어로 파트로 분해해서 중얼거리를 합니다. 여기서 브라운의 14마스터 워드와 34개의 단어 파트가 있는데요. 14단어만 외우면 메리엄 웹스터스 컬리지에이트 디셔너리라는 사전에 등재된 14,000 단어가 넘는 영어 단어를 수축할 수 있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프리셉
하면 free가 앞이고 sept가 잡다니까 미리 취하다, 경고하다, 처세운 교훈 이렇게 배우라고요. 디테일은 D는 분리하여나 아래니까 테이는 가지다, 유지하다니까 분리해서 유지하다 해서 뜻이 구류하다, 유치하다, 구속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브라운의 14개 마스터 워드와 34개 단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의미를 추리하는 단서가 되는 단어 파트는 세 가지다. 단어의 선두에 붙는 접두사, 단어 의미의 중심이 되는 어간, 그리고 단어 마지막에 오는 전미사, 이렇게 접두사, 어간, 전미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단어를 늘려가야 한다고 해요. 단어 파트는 이렇게 끝냈고요.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해야 되고 또 그림으로 된 사전을 사용해 줬다고 했고요. 또 음절로 나누어서 슈퍼마켓 이렇게 음절로 외우는 소리내서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번역하는 습관을 버리고 영어로만 중얼거려야 되고요. 영어 사전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외울 때 전미사, 접두어, 어간, 전미사를 공부해서 단어를 늘려나가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 유대인의 영문법 공부법이 있네요. 아웃풋 영문법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인 영어를 습득하려면 영문법을 확실하게 해야 단기간에 실력이 붙는다. 문법만 꽉 잡으면 영어를 마스터하기 쉽다. 내 영어가 올바른지 아닌지 불안하다 또는 갑자기 영어로 말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고민하는 원인은 단 하나. 말하기와 쓰기라는 아웃풋을 위한 문법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어를 활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냥 말할 수 있게 쉽게 하는 영문법을 간단한 영문법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학자처럼 전문적으로 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중앙영어에 아주 조그만 더한 내용을 공부하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중고등학교에서 영문법을 충분히 공부했으니 나머지는 그 지식을 몸을 흔들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정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알고만 있는 문법 지식을 써먹는 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라. 구체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봤던 문법책과 다시 친해져서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예문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암송하자. 다만 공부한 문법을 예문과 세트로 중얼거릴 수 있게 오디오 파일을 지원되는 책이 좋다. mp3 파일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외출할 때도 중얼거리면서 공부할 수 있다. 또 재생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중얼거리면 뇌의 문법 지식이 자동적으로 쌓인다. 이런 책이 유대인식 영문법 공부의 안성맞춤이다. 문법책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이 기준으로 선택하기 바란다. 문법 지식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 공부할 때 문법 책에서 예문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 예문이 mp3 파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문법 지식 업데이트 하는 순서 첫 번째, 문법 지식 업데이트 1단계. 가슴 뛰는 항목의 예문을 본다. 처음부터 문법서 해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문 속에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문법 지식이 나왔을 때만 설명을 읽는다. 공책에 정리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 예문을 보다가 문법 구조가 이해되지 않을 때만 가볍게 설명을 읽는 정도면 된다. 항목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예문에만 표시를 해두고 해설을 나중에 보자. 영문법을 볼 때 예문을 크게 읽고 다 읽고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풀이 보지 않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풀이를 보고 이렇게만 하라고 하네요. 문법 지식 업데이트 두 번째 단계. 예문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예문을 중얼거리다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생각한 문법 사항이 있으면 해설문을 읽고는 꼭 그 문법 포인트를 우리말 한마디로 소리내어 해설해보자. 이를테면 enjoy라는 동사를 보고 뒤에 동사의 ing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우선 해설을 보고 지식을 심화한 다음에 enjoy 뒤에 동사 ing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암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내용을 간단하게 영어로 예문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해설을 읽으면서 그 해설 내용을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외우라고 하네요. 문법 지식 업데이트 세 번째, 예문을 암송할 때까지 반복한다. 예문은 암송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은 분량을 차근차근 하는 것이다. 많이 움켜쥐면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유대인 친구는 외운 예문의 단어를 바꾸어 넣어서 자기만의 문법을 만들어 외운다고 했다. 즉 몸을 움직이면서 외운 예문의 패턴을 단어 상황을 바꾸어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중얼거리는 인풋, 중얼거리며 아웃풋을 실천하는 것이 유대인식 영문법 공부법의 기초다. 이랬네요. 예문 따라하기 심화. 문법을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해설이나 예문을 눈으로만 읽고 마는 것이다. 그런 식이면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기만 할 뿐 갑자기 이야기하거나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영어로 얘기하거나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거나 쓰고 싶다면 늘 아웃풋을 의식하며 영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영문법을 할 때도 이해만 하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서 그거를 암송할 때까지 해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파악해서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에는 다른 이점이 있다. 그것은 영어를 읽거나 들을 때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어의 정보량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효과다. 즉, 단어 덩어리를 키워가며 중얼거리는 방법은 문법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영어를 받아들이고 발신하는 능력을 동시에 키우는 이점이 있다. 문법을 절대 경시하지 마라. 문법을 꼭 잘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법할 때도 비슷한 상황에 맞게 그 예문에서 단어를 바꿔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얼핏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변화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고 입에서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방법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표현을 바꾸어가며 중얼거리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현재형이면 I go to the United States 이랬으면 단어를 바꿔서 과거형으로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with me too. 또 단어를 바꿔서 미래형으로 I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the day after tomorrow. 현재 완료형이면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 there. 이렇게 바꿔서 연습해 보래요.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합니다. 문법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일단 몸을 움직이면서 중얼거려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완료형을 비롯하여 자신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철저히 몸을 움직이면서 중얼거린다.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법이 체득된다. 영문법이야말로 소리내어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다. 제가 베이직 그래머인 유주를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영문법을 이해하지만 말고 소리내서 크게 읽고 암기할 때까지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직 그래머인 유주를 스피킹, 말하는 영어 책으로 고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5장은 유대인 청취력 향상 공부법인데요. 이거는 파트 2에서 같이 하겠습니다.